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아침 8시 4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그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유럽 증시가 조금 많이 빠졌고요. 미국 증시는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모습들은 시장이 하락 전환하는 신호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이거는 그냥 상승이 둔화되는 정도이지 일단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주식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악재는 없었지만은 금융시장의 일련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 금리와 달러가 강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랐습니다. 30년물 국채 선물인데 채권시장이 급락을 했죠. 10년물, 30년물 그리고 외환시장도 이 유로화가 급락했으니까 달러 강세가 나타난 거겠죠. 달러 강세, 금리 강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좀 악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젯밤에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저렇게 상승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가가 좀 올랐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제유가가 보시면 어젯밤에 한 1%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70달러 정도를 기록했는데 유가가 상승하면은 금리가 오를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장기 금리가 오를 거 아닙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간 거는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올라간 게 한 원인이 됐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를 찾자면요. 요즘에 이제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트럼프 트레이드 요것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딱히 여기서 대선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에 계속해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좀 높았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트럼프 당선 확률 어떤 그 트럼프 트레이드가 갈수록 금융시장에 좀 강하게 반영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대규모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등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대한 국채 발행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채권 시장에 안 좋은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의 영향, 그죠? 국제 유가가 올랐다. 또 그리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채권 시장이 안 좋았다. 채권이 안 좋으면 지금 주식 시장이 좀 좋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채권과 주식이 지금 반대로 움직이는 시기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좀 좋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시장은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고금리에 민감한 업종들은 안 좋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주식시장을 요즘에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하나는 기존의 대장 빅테크, 하나는 빅테크가 아닌 경기 민감주들, 또 하나는 방어주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젯밤에는 그 빅테크가 좀 많이 움직였다 이겁니다. 왜냐면 경기 민감주 얘네는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얘네가 올라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젯밤은 빅테크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일단은 급락을 막았다. 근데 전반적으로 일단 분위기는 안 좋았다 이겁니다. 금리가 올라간 것이 좀 주식시장의 부담으로 다가왔을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잔잔하게 올라가는 거, 그죠? 금리가 잔잔하게 올라가는 거는 주식시장의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주식과 채권시장이 반대로 움직인다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어젯밤은 조금 그 정도가 좀 심했으니까 어젯밤은 그 채권시장이 하락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그게 좀 심했으니까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든 적당해야 되죠, 그죠? 근데 어젯밤은 적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주식시장의 악재로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채권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긴 했거든요. 이거는 10년 선물입니다. 이 10년 선물로 봐도 사실 굉장히 채권이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가격대면 지금 이제 금리가 4%가 넘은 거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4%가 넘은 거예요. 이 금리 인하기에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이 정도쯤이, 그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가 지난 7월 중순에 미국 경기 침체 온다, 고용지표가 안 좋아가고 경기 침체 온다,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금리가 폭등했던 그 시기, 그 시가까지 내려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금리가 그래서 상당히 다시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쪽 위쪽에서는 그래도 금리가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뭐 좀 좋을 수 있다, 뭐 금리 가치가 조금 올라봐야 뭐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보다 좀 높은, 채권이 이제 이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수준보다 더 오르게 되면 4%뭐 4.1% 이 정도 되는데, 그보다 높게 되면은 조금 좀, 그죠, 주식시장에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있는 이런 내용만 보면요, 채권 시장은 뭐 바닥이 뚫려버렸거든요. 그리고 외환 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30년물 뭐 아니면 유로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나름 어떤 중요한 어떤 지지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지지선들을 지금 뚫고 내려가는 거라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채권이 이렇게 N자로 하락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통상적으로 반대로 움직이긴 하는데, 어젯밤 시장 반응 보시면 좀 그렇죠. S&P 지수하고 러셀 지수, 이렇게 금리에 민감한 이런 친구들은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채권이 N자로 떨어지고 달러 강세가 여기서 추가로 더 이어지게 된다면은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또 의외로 또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어젯밤 채권이 급락을 하고 유로화가 급락을 하면서, 유로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도 지금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어요. 지난번에 7월 초에, 7월 말에 경기 침체 온다 그 이야기 나왔을 때 수준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지지력이 안 보인다. 물론 좀 이제 조만간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좀 변곡을 기대하긴 하는데, 일단 지금 모습만 봐선 변곡이 아니고 계속 아래쪽으로 좀 더 이렇게 가는 그런 거가, 지금 그런 가능성이 지금 열려버렸습니다. 어젯밤에요. 그렇다면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주식시장 좋을 수 있는데, 경기 민감주들은 또 안 좋을 수 있다. 경기 민감주들 어제 움직이는 걸 보면은 주식시장 좋다고 보장하기만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혼조한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뭐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봤든 아니면 뭐 금융시장 전반적인 입장에서 봤든지 한동안 좀 많이 진행되긴 했어요. 그죠? 지금의 추세가 뭐냐면,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이 채권이 떨어지고, 그리고 달러가 강한 지금 얘네가 이제 패키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패키지가 조금 오래되긴 했죠. 좀 오래 이걸 써먹긴 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계속해서 이 경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향 전환에 대한 경계심을 좀 이제 마음속에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주식시장 특히 방향 전환의 가능성을 좀 경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좀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재개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슈 자체가 없었죠. 지금 경제지표 발표도 없고,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도 어젯밤에 특별한 거 없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채권 시장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채가가 급락을 했다. 10년물이 4.2%를 찍으려고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보다 더 높으면은 이제 주식시장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젯밤에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좀 컸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국제유가는 써있죠. 중동 우려 재고조의 급반등이라 써있습니다. 주말에 뭐 네타냐후의 뭐 집이 뭐 폭격을 맞았다니 뭐 어쨌든 뭐 공격을 받았다니 그런 소식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가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따가 유가 차트 볼 건데, 근데 이 정도 올라도 국제유가는 그다지 상승 전환으로서의 신호 이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유가는 하락하는 중입니다. 나머지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앞으로 지금까지 S&P 하도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는 좀 덜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건 그냥 패스하시고요.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 증시가 뭐 조금 좀 많이 빠졌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도 아무래도 근데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죠? 오늘 한국 증시에서 생각하셔야 될 점은 요것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반도체 섹터는 전반적으로 안 좋았으니까 반도체가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점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싶고요. 그리고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이 느껴진 게 어젯밤이 아닌가 싶어요. 10년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러셀 지수가 빠진 것처럼 한국에서 지금까지 뭐 강하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고 상승하던 친구들, 뭐 제약바이오니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조금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어젯밤으로 좀 돌아와가지고요. 유럽 증시 1%쯤 하락했지만 가벼운 조정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지켜야 될 자리는 일단 대충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험신호 일단 이런 거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눌림시 매수 관점 아직까지 유효하다 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미국 주식시장 내용 좀 보자면요. 그 나스닥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510이 어떤 중요한 마디 가격이다라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에 이걸 극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쯤 됐으면은 나스닥은 사실 이제 별로 하락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하락 극복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다시 이 자리를 갑자기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쭉 빠져버리면 또 이야기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비슷한 사례를 이제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언제냐면 이때죠. 7월 중순입니다. 7월 중순에 시장이 아래쪽으로 꺾이는 변곡의 사례를 한번 잘 봐야 되지 않겠냐라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는 이 진한 오렌지색 선, 이게 5일선이라 말씀드렸죠. 이거를 넘어가다가 밀리고 넘어가다 밀렸다고요. 이번 사례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7월 중순의 사례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엔 이 주황색 선을 이거를 붕괴시키는 흐름이 아니고 지지하는 흐름 아닙니까? 다만 이제 매수세가 약하니까 이 241 여기는 진한 오렌지색 선이 한 번씩 좀 강하게 붕괴가 되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일단 지켜내는 모습이긴 해요. 분명히 조금 전에 보셨던 이 그림과는 명확히 차이가 좀 있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은 좀 하락을 뭐 극복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상승 탄력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경계는 좀 계속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 반면에 이제 S&P하고 S&P하고 러셀 지수가 이제 조금 좀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는데 S&P를 보시면 어젯밤에 한번 의미 있는 매도세가 한 번 쏟아졌습니다. 한 번. 지금까지 그러니까 진한 오렌지색 선 이거 위에서 이렇게 한 번쯤 쿵 빠지는 거 이런 거는 뭐 큰 문제 없는 겁니다. 이런 건요. 이건 이제 ASML 그때 맞죠? ASML 쇼크 나왔을 때 주식시장에 한번 빠졌던 거고요. 하여튼 이때까지 뭐 의미 있는 매도세라 말씀 안 드렸는데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S&P가 급속하게 지금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미 있는 매도세가 한 번 나왔다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죠? 상승 탄력이 여기서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상승 탄력 제로. 오히려 근데 지금 나스닥은 상승 탄력으로 이제 막 또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강한 겁니다. 그죠? 강한데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죠. 야, 지금까지 우리 금리가 지금까지 나스닥이 너무 좀 한동안 소외가 됐었던 것 같으니까 이제 나스닥을 좀 주식을 사보자. 약간 지금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S&P가 지금 일단 한 번 매도세가 좀 강한 게 나왔고요. 여기서 한 번 이제 더 나오면 이제 조금 좀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아직은 그냥 이제 혼조한 구간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S&P의 상승 탄력이 확 죽었고 러셀 지수도 상승 탄력이 확 죽었습니다. 30분봉 얘도 공통적으로 보자면은 지난번에 ASML 쇼크 나왔을 때 이때 빠지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죠? 이렇게 빠져요.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매도세가 둘 다 나왔다. 이제는 어쨌든 나스닥은 강해졌고 얘네가 또 약해져가지고 참 이게 좀 깝깝해졌습니다. 흐름이요. 어쨌든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강한데 이 경계는 풀지 말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S&P가 자빠져갖고 나스닥의 발목을 그죠? 네, S&P가 자빠지면서 나스닥 발목 잡아갖고 다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스닥이 죽으면서 다 같이 발목 잡으면서 다 같이 끌어내릴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좀 이래저래 좀 경계가 필요하지 않겠냐 요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지수는 어젯밤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은 이게 그렇게 의미 있게 올라간 건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가 여전히 약한 것이 이게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좀 여전히 약하다. 이 정도로는 아직 회복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 이겁니다. 다만 이제 그 빠질 거면 빨리빨리 빠져야 되겠죠. 그죠? 예. 하락 시세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하락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빨리빨리 하락을 해야 될 것이다 싶습니다. 이 정도 봤으면 됐고요. 어젯밤은 이제 엔비디아가 나홀로 급등을 했죠. 엔비디아가 보시다시피 나홀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의 급락을 막았습니다. 엔비디아가 나홀로 4% 넘게 올라가면서 급등을 막았는데, 근데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들은 보시다시피 색깔이 누리끼리 별로 안 좋거든요.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반도체 지수가 좀 부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엔비디아가 좋았던 거지, 엔비디아가 좋은 것이 전체 반도체의 강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기존에 약했던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친구들은 여전히 좀 경계를 좀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어젯밤 엔비디아가 올랐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상승을 보장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한국 증시는 반도체 약세 또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어떤 그런 부작용, 이런 것들을 좀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전고점이 여기였는데 전고점을 이제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쓰면서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줘서 그래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레벨업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좀 그 거래량이 좀 부진한 것이 조금 좀 신경 쓰이는 점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일단 가격상으로 훅 넘어갔으니까 일단 뭐 믿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량은 좀 적더라도요. 그래서 일단 넘어갔다, 레벨업이 됐다, 뭐 이겁니다. 이게 이제 굳어지면은 시장이 좀 안정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굳어지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모르겠다. 근데 분명히 아직까지 반도체 지수는 약하니까 일단 반도체는 계속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볼 수 있다, 뭐 이겁니다. 나스닥은 강해졌고 반도체는 아직도 약하고 S&P랑 나스닥이 이제서야 꺾일랑 말랑 하는 또 약간 좀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둔화가 돼버렸고, 하여튼 시장 상황이 좀 계속해서 좀 안개 속을 좀 걷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시원하게 한번 뭔가 좀 시원한 방향성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죠. 하여튼 반도체와 관련된 뭐 엔비디아만 좋다 이거예요. 마이크론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여전히 좀 안 좋다 이겁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막 하락 전환 그것까지는 아닌데 좀 그죠? 좀 내용이 조금 좀 내용이 조금 좀 안 좋다. 다른 반도체들은 안 좋다 이런 거고. 하여튼 뭐 애플 아직까지 강합니다. 애플도 신고가, 애플도 사실상 뭐 신고가 랠리. 애플도 여기 전고점이죠. 전고점 걸렸기 때문에 상승 탄력 둔화되는 건데, 하여튼 애플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잘 올라가고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주들이 좀 살아나려고 하는 게 어젯밤이다. 근데 여기서 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더 올라가 버리면은 또 나머지 경기 민감주들이 또 발목을 잡으면서 또 시장이 부진해질 수도 있으니, 야 이거 참 그죠? 어떻게 되려나 참 깝깝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젯밤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원자재들은 좀 안 좋았습니다. 뭐 물론 금값은 예외. 금값은 요즘 워낙 강하니까, 지 혼자 강하니까 일단 금값은 예외고요. 구리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구리 가격 안 좋다. 구리의 상승 전환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이래서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다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거는 아직 구리 가격의 전환을 생각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중국 증시도 아직 이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 증시도 바닥 나왔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싶어요. 그리고 그 국제유가는 어젯밤에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올랐다 그죠? 올랐는데 국제유가가 이 정도 올라가지고는 아직 극복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일단 아직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하락이 둔화됐죠. 왜 하락이 둔화됐냐면은 일봉에서 지금 요렇게 추세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추세선이거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일단 계속해서 일단 유가는 일단 뭐 전환이 안 됐으니까, 유가는 의미 있는 매수세 안 나왔으니까 일단 뭐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가 사실 요즘에 사실 어떻게 뭐 물론 이제 정석적인 관점은 아닌데, 시장을 보는 정석적인 관점은 아닌데 요즘에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유가가 정말 주식시장에 요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국제유가가 그 이렇게 좀 올라오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뭐 인플레 우려, 뭐 약간 뭐 물론 인플레 우려는 아니지만 주식시장이 여기 하여튼 그 요즘에
그 국제유가하고 주식시장이 매우 밀접한 좀 영향을 좀 갖는 것 같긴 하다. 이 보면 유가가 올라오는 게 그래도 주식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좀 작용을 하긴 하고 있다. 그런 게 약간 느껴지긴 합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채권이 죽으면서 떨어지던 주식시장도 다시 살리는 듯한 뭐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좀 받긴 받았어요. 유가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든 채권이 다시 살아나니까 주식시장이 좀 비실비실한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기도 했고,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요즘 유가가 좀 굉장히 중요하고, 유가는 어쨌든 지금 보시면 중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좀 위기의 순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지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기가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말씀드렸죠, 그죠? 일단 뭐 엔비디아가 올랐지만 엔비디아만 올랐고, 그 금리가 높아진 것에 대한 부담감이 오늘 한국 증시에 좀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다? 그 어쨌든 근데 뭐 어젯밤 미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일단 한국 양대 지수는 이미 저기 하락 전환을 했다라고 봐야 된다고요. 그죠? 특히 코스피는 이제 버티다 금요일 날 일단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고, 코스닥은 이미 뭐 오래전부터 꺾여버렸고요. 다만 이제 반등이 뭐 좀 더 나올 수도 있으니 좀 기다려보자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 양쪽 다 유효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